저는 유달승이라고 하고요. 네. 84년도에 이과에 입학했고 현재 페르시아 이란어과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페르시아어 이란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르시아어 이란학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환이고요.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졸업했고요. 중동연구소 소속이고 페르시아어 이란학과랑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언어 수업 그리고 이제 언어학 분야 페르시아 어학 관련된 수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뭐 1학년에 읽기 연습, 그 다음에 2학년에 이제 필수 과목으로 페르시아어 문법 수업하고 있고 페르시아 어학개론,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이란 어학 전공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지역학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역학 중에서도 이제 현재 실무와 좀 관련이 된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줄곧 이제 이란 비즈니스 세미나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지역 연구 수업은 2019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란 대중문화 연구, 그다음에 실무 페르시아까지 해서 이렇게 지역학 부분에 대한 수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정치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란 정치 사상사, 학부에서는 이란 정치 사상사 강의하고 있고요. 이란 사회학 문화, 주로 4학년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석박사 과정으로 이란 문화 비평 연구라는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학과에서는 1학년 수업 이란학 인문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3학년 수업 다리어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라는 강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 명칭이 페르시아어 이란 학과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부분을 좀 학과에서 다양한 강좌를 좀 준비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시도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다리어 관련된 부분이고, 아마 좀 더 저희가 여력이 되고 시간이 된다면 타지키스탄 쪽, 그래서 타지거와 타지키스탄의 역사 같은 강좌도 점진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란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그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그 호메인이라는 인물이 그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TV 장면과 뉴스를 보면서 좀 특이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국가들이 서구화로 나가는 방향에서 그 호메인이라는 인물은 왜 저런 새로운 주장을 했을까? 또 이란은 왜 다른 나라와 다른 길을 가고자 했을까? 그런 부분이 이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고요. 또 다른 계기는 남들 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거나 그런 국가를 연구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기회와 또 해낼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외대를 지원할 때 부모님이나 주변이 사람들이 많이 만류했는데, 그래도 이런 남들이 당시 선호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니까 오히려 해낼 일들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때 선택한 결정이 현명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법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이제 그 당시에 이란어과에 들어와서 새로운 언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뭐 이 새로운 단어들, 표현들, 이런 구성이 이루어지는 뭐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제 나 자신이 이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흥미가 생기게 됐고,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어를 자료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던 연구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 페르시아 어학을 하는 것이 이제 희소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것이 계속 공부하게 만든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페르시아어 이란어과에 오게 된 계기는 희소성이죠. 이란은 아시겠지만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천연 가스라든지 아니면 석유 같은 부존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어를 공부했을 때 그와 관련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졸업 후에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지사에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2009년에 이란에서 녹색혁명, 녹색운동이 있었죠. 이 녹색운동은 이란 정치사에서도 큰 획을 그은 사건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녹색운동을 보고 그 이란 정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사직을 하고 그리고 이란의 국립 타브리즈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뉴질랜드의 국립 메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습니다. 그 중동 정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서기 전에 잠시 인권 단체에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뭐 페르시아 이란학과에 당시는 이란어과였고요. 이란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사실 다른 학생들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학과에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사실 들어와서 학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좀 더 이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또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이란 유학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인생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제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란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생긴 그 시점도 그 유학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란이라는 시장이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이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란이라는 곳을 그냥 한 국가로서 알고 제가 그 국가에 대한 공부를 했었다면 그 현지에서 있는 그 기간 동안 이란을 하나의 시장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저는 졸업을 하고 난 후에 사회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그 LG전자에서 시작을 하였고 그래서 LG전자 입사 첫날부터 저는 그 LG전자 내에 TV를 세일즈하는 해외 마케팅 부서로 입사를 해서 그리고 이란 담당을 하는 이제 본사 그 스텝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란 시장, 이란과의 관계를 2017년까지 학교가 아닌 이제 사회에서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란과 접촉을 계속 하게 되었고요. 또 학과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지금 2017년 1학기 때부터 학교에 와서 후배님들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함께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1906년 이펀 혁명부터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2022년 반정부 시위 운동까지 중동 변화를 이끌어온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반미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은 항상 이란의 세력을 중동 지역에서 약화시키려는 그런 다양한 정책을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란의 대중동 정책이 그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오히려 커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9.11 테러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수행했죠. 그 과정에서 이란의 적대 세력이었던 이란과 적대 관계였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이란의 영향력이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이르기까지 이 시아파 연대가 굉장히 공고해진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중동 정세는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힘을 이용해서 중동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80년대에 제가 대학에 들어왔고 또 90년대에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이란에 대한 시각과 세계에서 이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보다는 그때 훨씬 더 불신과 불전의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국제사회 여러 가지 그 흐름에 밀접한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란은 좀 특이하고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점차 이란을 보는 지구촌의 많은 시각과 생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80년대보다 90년대 이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좋아졌고 2000년대, 2010년, 2020년 점차 이란에 대한 이제 관심과 흥미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공과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하다 보면 앞으로 많은 기회와 또 여러 가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도 이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항상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이 와서 동문 특강을 해줬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하기를 어떤 국가의 그 고위급 인사들과 인터뷰를 하더라도 이란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란이라는 국가의 위치가 얼마나 이제 그 위상이 높은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 수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이란이라는 국가는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 다음에 외교력, 그리고 시아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잘 사용하는 그런 활용하는 국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영리하게 잘 사용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인류언어학 분야에서 한 학자가 이제 연구를 한 것 중에 이란 사회에서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 그 상황에서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란 사회의 의사소통의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 대화의 목적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맞게 영리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페르시아어로 이 영리함을 제랑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제랑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이란 사회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그 이란 사람들 의사소통 방법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란 사람들은 자기 국가의 그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과거부터 유지해왔던 그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 제랑기한 방법으로 이제 나름의 대처들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란의 존재감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란이라는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현지에서 직접 경험해 보면서 제 인생의 진로도 결정을 할 만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저력과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라고 해도 물론 이제 특히 이란은 44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서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못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이란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저력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 자체가 항상 어떤 보이지 않는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 리스크를 이란 국민들 스스로 정부와 합쳐가지고
걸 버텨내 나가는 그런 강인한 뭐 소위 말하는 기초 체력이 엄청 튼튼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의 국제사회에서의 이란의 위상이 외부적으로는 조금 고립되어 있어 보일지라도 사실 그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뭐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란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뭐 다 알겠지만 국내 유일의 학과로서 중요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학과 희소성을 살리고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학과 전망이 늘 밝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학과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즘에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뭐 정보의 바다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옛날 말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정보들이 다양하게 폭넓게 정말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챗 GPT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가 흔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이라든지 정보, 뭐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완벽하게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많지 않은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정말 오류가 가득한 결과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오류를 분별해내는 것, 그리고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학과, 접근하기 힘든 이란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전공, 우리 국내 유일한 우리 페르시아어 이란 학과 동문들, 우리 재학생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만 이런 정보를, 올바른 정보, 남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우리 학과가 굉장히 앞으로 더욱 유망해질 학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뭐 이란의 포텐셜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뭐 성장에 대한 잠재력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문제인 거지 우리와 어떤 직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이란 시장과 함께 우선은 우리나라와 관계가 또 좋아야 될 것이며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경제 교류나 이런 뭐 경제 이외의 다른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는 90% 이상의 수입원이 결국에는 우리가 수출을 해서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무엇인가 물건을 팔 수 있는 또 시장이 필요한 국가임에는 그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의 소비자들은 당연히 한국의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 그리고 또 이런 문화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점에 문제가 잠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좋은 시절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갑자기 주목받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또 이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시각들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이란이라는 나라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한국 선박이 이란의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에 납포되는 사건들. 상당히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큰 위기가 맞는 국면이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때
외교부 특채 5급 공모에 기존의 중동 5급 그 자격 조건이 영어하고 아랍어였는데 그때 페르시아어가 들어갔어요. 물론 당시 이제 국장하고 얘기하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좀 더 그 페르시아어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외교부에서 많이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관계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제안했었는데 그것을 외교부가 받아들여서 그 이후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말은 이란이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우리는 이란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물론 관계가 좋을 때는 또 그에 따라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열릴 수가 있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거나 또 실망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과 이란과의 교류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요, 또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지금 이란의 갈등이 있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타결이 됐을 때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된다는 것을 두 나라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핵 협정을 이렇게 타결하기에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 이란에서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여전히 굉장히 좋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핵 협정이 잘 마무리되고 이란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됐을 때 그런 거대한 이란의 시장을 상상해 보면은 앞으로도 이란 전문가 그리고 이란어과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사실 한 가지 이유라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가지를 꼽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지만 이유를 한 가지 이제 꼽자면 페르시아어를 알면 페르시아어 언어를 알면 이란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페르시아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가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뭐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문화가 반영된 언어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한 단어, 한 문장을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문화를 배우는 거고 그 문화를 잘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란의 전문가가 필요한 어디에 가든 언어, 문화를 동시에 그 지식을 겸비한 한 인재로서 사회에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관점에서 페르시아어를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페르시아어 이란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이란이라는 국가에 대한 전공을 했다는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게다가 언어의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 능력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그 능력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을 여러분 스스로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페르시아어는 세계 최초의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국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이제 바자르라는 단어 또 영어의 마법 마술이라는 매직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기원이다 페르시아어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그 세계 역사를 알려면 세계의 그 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어를 배워야 되고 또 다른 부분은 이란은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나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각을 갖는 부분들은 다른 시로 보게 되면 이란이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별로 평가하기보다는 기남으로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란을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 국가에 대해서 하나둘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듯이 이란은 굉장히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정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르시아어를 공부하고 이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졸업할 때 다양한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서울 캠퍼스 내에서 우리 학과 그 취업률이 3위를 기록했거든요. 제가 아는 한은 우리 학과 취업률이 낮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3, 4학년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또 어디 취업을 해야 될지 당연히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고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하는 고민이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 선배들 모두 다 이런 시간을 이제 겪어왔었는데, 이제 간혹 보면 이제 혹시나 남들보다 내가 뭐 2, 3년 더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늦춰지는 거에 대해서 뭐 의기소침한다던가 자존감이 낮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평생에 걸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면 나만의 페이스대로 남하고 이제 뭐 비교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자기를 믿고 자신감을 갖고 성실히 이제 미래를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업에서 경험을 이렇게 했던 것을 비추어 보면요, 알고 있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 것만큼 알게 된다라는 게 제가 현업 생활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지금 현재 다양한 분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런 분야를 그냥 머릿속으로 말고 잠깐이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해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문제점과 해결점들을 진실성 있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직접 주저하지 말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특수 전공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분이 많아요. 국정원이나 또 외교부나 점차 경찰청에서도 외사과에서 페르시아 전공을 뽑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주 노동자나 세계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경찰청에서도 페르시아 전공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기존의 여러 가지 이런 또 알다시피 언론계나 또 이런 기업 일반적으로 많이 취업하는 부분이 이제 업체 같은데 공기업이나 사기업 부분을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본인의 적성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도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제가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두바이 지사에서 해외 주재원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신입사원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제가 페르시아 이란어를 공부하고 중동 지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어 이란어과를 나왔다고 모두가 다 중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동과 관련된 일을 했을 때 페르시아어 이란어과 졸업생들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다양한 경험을, 대학생 때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대학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로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 기회도 많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대를 포함해서 서울 시내 그 주요 대학에 입학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잘 지나오셨고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큰 밑그림을 그려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대학생 때 예를 들면 야학교사로 봉사활동이죠. 야학교사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낭을 메고 유럽 여행 가기도 했는데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인생에서 큰 보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뭐 취업 때문에 공부도 해야 하고 물론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험, 대학생 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여러분의 인생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어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크게 어렵지 않다면 게으름 피지 말고 하나하나를 다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의외로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주어진 환경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조건들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고 그리고 그 즐김과 체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또 배움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이 학과 행사들 그리고 한동안 또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4학년이건 3학년이건 18학번이건 19학번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18학번, 19학번이지만 긴 여정 속에서 보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직업보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란이라는 나라와 한번 접목시켜서 앞서 제가 남들이 가지 않는 알지 못하는 이란이라는 전공을 선택했듯이 이란이라는 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찾는 부분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새로운 영역과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상당히 매우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관심 있는 또 선배들이 갔던 길 이외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이란의 여러 가지 면면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그것을 소개하거나 한국과 이란의 관계를 연결하고 이런 새로운 길을 좀 개척하는 부분이 어떨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가끔씩 이제 학생들 면담할 때 가끔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제 자신감을 갖되 이제 겸손함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겸손하려면 자신감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자신감이 있으려면 그 밑바탕에는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4년 동안 학교 다니는 그 동안 차곡차곡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우리 학과의 잠재력을 믿고 또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고 그 열심히 능력을 믿고 꾸준히 준비해서 나가면 우리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과의 희소성 아니면 누구도 그러니까 아무나 배울 수 없는 우리가 학문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학과 동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런 가치를 높여 나가면 좋겠습니다.